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전도사 허태호TV입니다. 자, 그럼 앞의 영상에서 이어서 1000만원 재테크 따라하기를 마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종목 선정을 전부 다 ETF로 하였고요. 여기서 ETF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TF는 주식과 펀드의 중간 그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ETF는 여러 주식의 꾸러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ETF를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개별 주식 투자를 하면 각각의 회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며 실시간 추적까지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집필도 해야 되고 매우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다 살해해서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일일이 시간을 쏟아부을 수가 없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각자 직업이 있으시고 생활이 있으실 텐데요, 이 ETF에 투자하시는 방법은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게다가 제가 선정해 놓은 분야에 대한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ETF가 알아서 종목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요, 아주 좋은 시스템과 객관적인 분석력을 동원을 해서 종목 교체까지 함께 해줍니다. 이 ETF를 관리하는 회사들은 매우 많은 돈을 써서 투자 종목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분산 투자가 아주 쉽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이 지금 한 주에 약 3,2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할 때 매매 시점을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존 한 주만 하더라도 300만원이 넘어버리니 분산이 사실은 어려운 거죠. 아마존 3주만 사도 1000만원이 넘어버리는데 그럼 다른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할 수가 없고 이 매매 시점도 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한 회사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매력적인 회사들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구글에도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구글과 아마존 이 두 종목만 해도 벌써 500만원이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ETF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공동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ETF 단 한 주만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ETF에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이 ETF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약간의 비용을 받고 대리구매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내 건물 관리를 전문적인 관리업체에서 약간의 비용을 받고 대신 관리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접 투자를 설명을 할 때에는 이 ETF와 펀드가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펀드도 좋지만 ETF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일단 투자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요, 실시간으로 투자 대상 종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 매매 역시도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황금성과 종목 교체 대응에 대해서 아주 용이합니다. 제가 어제 상담한 고객분께서는 이 3개월 전에 동일한 대상에 투자되는 ETF와 펀드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3% 이상 수익률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ETF가 수익률이 훨씬 좋았겠죠. 비용이 그만큼 싸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ETF로 전부 투자 종목을 구성을 하였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투자 대상에 전부 나누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1000만원 샘플 계좌로 이 유튜브 촬영도 해야 되고 홍보나 마케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15종목 정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한 계좌에 3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한 것이고요, 즉 5종목씩 3가지 종류의 포트폴리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종목을 넘기지 않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억 정도 되신다면 한 10종목 정도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너무 종목이 많으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투자 종목들의 비중을 결정을 해야겠죠. 만약에 10종목에 투자하신다면 똑같이 10%로 나눠서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중치를 둬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5종목이라고 한다면 A 종목은 30%, B, C, D 종목은 20%, 마지막으로 E 종목은 10% 해서 100% 맞춰서 그렇게 분산할 수도 있고요, 종목에 대한 분산뿐만이 아니라 시점에 대한 분산도 함께 계산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너무 종목이 많으면 시점에 대한 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매수할 때 얼마의 금액으로 어떻게 종목을 구성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10번에 나누려 했는데 A, B, C, D, E 이 종목들을 구성해보니 150만원인 거예요. 그런데 10번에 나누면 한 번에 100만원어치밖에 살 수가 없겠죠. 내가 고려한 종목들은 모두 다 150만원인데요. 이렇게 계산이 서로 어긋나 버리면 분산해서 매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시는 것도 너무 많이 나누시지 않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만원이라면 최저 2번에서 최대 5번 정도로 나누어서 종목을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상 때문에 이 1000만원을 2주에 걸쳐서 5번에 나누어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종목당 가격 때문에 차이는 조금씩 있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5번 정도 나눠서 매수한 것입니다. 만약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수익률이 중요하다,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번에 나누시면 되고요. 반대로 나는 극대화된 수익률보다는 손실 확률을 낮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5번에 나누어서 매수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 1000만원을 5번에 나누려면 한 번 매수할 때 200만원이 넘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원리는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나 10억이 된다 하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익숙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 투자 금액과 종목의 개수 그리고 몇 번에 나눠서 매수하실지까지 결정이 되시면 투자 계획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종목을 나누고 시점을 분산하는 것은 손실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수하면 되지.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가면 되지. 그래야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한 종목이 아니죠? 여러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종목에 대해서 전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고요. 특히나 하루에도 몇 번씩 흐름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그 타이밍을 특히 최저점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맞추려고 여러 시간 투자하셔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해도 그 대가가 결코 크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바쁘신 분들이니까요. 저는 미국 ETF에 투자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환전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1000만원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500만원, 두 번째는 3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 이렇게 나눠서 환전을 했고요. 특히나 앞으로 달러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달러를 통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달러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여도 미국 시장의 ETF의 투자 수익이 상승을 해서 이 달러로 인한 손실분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자, 여기 뉴스를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슈퍼 부양책이 타결이 되었죠. 1000조 원 규모인데요. 이 뉴스 때문이라도 저는 미국에 투자하고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격의 변동 그리고 만일을 대비한 시장의 하락을 대비해서 금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주일에 걸쳐서 1000만원을 나눠서 매수를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2-3주에 한 번씩 매수를 해서 약 2-3달 정도에 걸쳐서 매수를 해야 했었으나 저는 시장이 더 빨리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여 이 분산 매수 기간을 줄여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모두 각자의 판단이나 취향에 맞게 이 횟수를 늘렸다 줄였다 또는 이 간격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점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매수를 하실 때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전 가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꼭지점인 것 같고 내가 사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거의 가격에 너무 연연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매수한 시점을 기준점을 삼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과거보다 상승을 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꺾일 것이라 생각해서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웠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존이나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에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회사들은 하락폭은 적고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에 너무 연연해 하시기보다는 내가 첫 번째 매수한 그 시점을 기준점을 삼아서 이 매수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기로 하였다면 첫 번째 매수 이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에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시점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다려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래 계획했던 날에 정해진 만큼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상승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수 간격은 꼭 일주일 단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이 되었든 적정한 기간을 직접 설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모든 매수가 끝났다면 새로운 투자 자금을 모으면서 그냥 쭉 기다리시면 됩니다. 빨리 새로운 투자 자금을 모아놔야 혹시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이 2년 안에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추가로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지만 코로나 폭락처럼 또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야 저도 제 고객분들도 저희 이모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이 영상을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투자한 이 계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모의 1000만 원 계좌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다른 분들의 계좌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요. 다만 양해를 구할 것은 이 투자 종목에 대해서만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 저에게 비용을 지불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종목을 공개해드렸는데 이 관리 능력이 안 되는 분께서 종목에 투자하셨다가 제가 아주 곤란한 경우를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 공개를 하지 않고요.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그 배경이나 이유를 알려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알려드리는 것이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